이번 시간에는 패스 위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오너 패스 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오너 패스 툴을 선택한 후 닫힌 패스 또는 열린 패스를 클릭하면 패스를 따라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타입 오너 패스 툴을 사용하여 입력한 텍스트를 선택하면 시작 지점, 중간 지점, 끝 지점을 의미하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각각의 지점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여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지점 조절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지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점 아이콘을 좌우로 이동하면 글자를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 아이콘인 얇은 막대를 앞뒤로 이동하면 글자를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으며 아래로 드래그하면 글자를 아래로 뒤집을 수 있고 위로 드래그하면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끝 지점 아이콘을 좌우로 이동하면 아이콘의 위치를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으며 텍스트 길이보다 짧게 이동하면 텍스트 넘침을 의미하는 빨간색 플러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끝 지점 아이콘을 텍스트 끝으로부터 여유 있게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동하면 빨간색 더하기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타입 오너 패스 툴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물결 패스를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평선을 그립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Effect, Distort and Transform, 지그재그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그재그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하고 포인트는 스무스를 선택합니다. 옵션스에서 상대값을 의미하는 relative를 선택해 단위를 %로 변경한 후 사이즈 4%를 입력합니다. Reaches per segment 2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수평선에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선은 수평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는 웨이브 형태로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펙트가 살아있는 선에 타입 오너 패스 툴로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는 웨이브를 따라 입력되지 않고 이펙트가 적용되기 이전의 수평선을 따라 입력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브 형태로 변환된 직선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평선이 사라지고 웨이브 형태만 볼 수 있으며 셀렉션의 모양과 패스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오너 패스 툴을 선택한 후 웨이브 선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방금 입력한 단어를 하이라이트한 후 Ctrl Shift Greater than을 눌러 텍스트 크기를 적당히 키웁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 에리얼, 폰트 스타일 볼드를 선택합니다. 셀렉션 툴로 텍스트를 선택한 후 시작 지점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오버하여 시작 지점 조절 아이콘이 나타나면 좌우로 드래그하여 시작 위치를 변경합니다. 중간 지점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오버하여 중간 지점 조절 아이콘이 나타나면 좌우로 드래그하여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중간 지점 아이콘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뒤집어 줍니다. 다시 중간 지점 아이콘을 위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위로 이동합니다. 끝 지점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오버하여 끝 지점 조절 아이콘이 나타나면 좌우로 드래그하여 끝 위치를 변경합니다. 끝 위치가 텍스트 길이보다 짧으면 빨간색 더하기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끝 지점 아이콘을 글자 길이보다 길게 드래그하여 빨간색 오버 텍스트 아이콘을 제거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글자가 입력된 웨이브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면
바뀐 패스의 모양을 따라 글자가 다시 나열됩니다. 이번에는 닫힌 패스 오브젝트를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한 후 텍스트 전체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X를 눌러 끊어서 복사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빨간색 큰 하트를 클릭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텍스트를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닫힌 패스 형태를 따라 텍스트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사용하여 둥근 형태의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와치스 패널에서 하늘색을 선택합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위드 17cm, 하이트 17cm를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만든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아트보드를 선택한 후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각각 클릭해 아트보드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원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57%를 입력한 후 스케일 스트로크스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아무 색상이나 선택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Make Compound Pass를 선택해 겹친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컨트롤 F를 눌러 원을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Shift X를 눌러 필 색상을 스트로크 색상으로 교체합니다. 스트로크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50% 회색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5포인트를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작게 만듭니다. 글자를 입력할 첫 번째 원을 만들기 위해 다시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두 번째 원을 만들기 위해 다시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한 후 마이클 바이크 샵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X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빈 텍스트 패스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작은 원을 클릭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눈금자를 불러온 후 상단 눈금자를 아트보드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추가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글자 패스의 시작 지점 아이콘을 조절하여 글자의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한 후 Since 2019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X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빈 텍스트 패스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큰 원을 클릭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글자 패스의 중간 지점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글자를 뒤집어 줍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상단 눈금자를 아트보드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추가합니다. 중간 지점 아이콘을 좌우로 드래그하여 글자의 균형을 맞춥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Ctrl R을 눌러 눈금자를 숨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사용하면 열린 패스 또는 닫힌 패스를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특히 타입 언어 패스 툴은 둥근 형태의 로고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